안녕하세요. 락닝글리시의 태알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동사 start와 begi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start와 begin은 시작하다는 뜻으로 동의어라고 잘 알고 있고, 또 start와 begin 다음에는 동명사와 to 부정사가 왔을 때 둘 다 취하는 동사다,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동사 start와 begin은 동의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런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art를 보시면, start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시작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과정상, 어떤 진행 과정상의 첫 부분보다 조금 앞선 어떤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좀 받아들이시기에 준비 단계, 어떤 행동이 일어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엔진을 스타트 하죠. 근데 자동차가 실제로 스타트 한다 그래서 움직이지는 않죠. 그 전에 준비 단계에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우리가 뭔가 컴퓨터 그 전원을 딱 켰을 때 우리가 스타트 한다 그러지 begin 한다고 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하기 전에 start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start는 일종의 준비 단계, 어떤 행동의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e started to get mean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뭔가 mean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심술궂은, 비열한 이런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비열한 짓 혹은 심술궂은 행동을 하려고 시작했다. 근데 잘 보세요. 아까 start가 뭔가 실제적인 본 과정, 본 행동의 시작 단계라 그랬기 때문에 실제는 이 사람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자, 뒤에 괄호 속에 but the better of it. 하지만 생각을 바꾸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그는 심술궂은 짓을 하려고 했다가 생각을 바꾸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동을 하려는 준비를 한 것이지 실제로 이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he started getting mean이라고 이야기하면 행동을 실제로 한 겁니다. 자, 뒤에 getting mean이 나오죠. getting, 뒤에 ing가 들어갔죠. ing가 들어간다는 것은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미 그 액션이 들어가가지고 중간 단계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 이런 문법적인 내용, 문법적인 용어에 국한시키지 말고 형태적으로 보면 동사에 ing가 들어가면 어떤 행동이 시작해가지고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started라고 이야기하면, started 다음에 ing가 들어가면 그 행동은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심술궂은 짓을 하기 시작했고 and I got out of it. 나는 그곳에서 나와 버렸다. 이런 의미로 그 사람은 심술궂은 짓을 한 겁니다. 다음은 begin입니다. begin은 과정의 첫 부분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begin to do, to 부정사가 올 때랑 begin doing, ing가 올 때 둘 다 뜻이 똑같다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엄밀히 조금 따지면 조금 다릅니다. begin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는 큰 하나의 과정 속에서 첫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자, begin 다음에 동명사가 오는 경우는 하나의 과정상의 어떤 그런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첫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begin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는 말이죠. 하나의 연속되는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하나의 공정, 진행 상황에서 첫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액션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시작과 끝 중에서 시작 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Her head began to rotate slowly from one side to the other. 이래가지고, 자, 머리를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는데, 돌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고, 다 돌아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 돌아간 순간이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어떤 로테이션, 하나의 과정 속에서, 하나의 프로세스 중에서 첫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녀의 머리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그 전체 과정 속에서 시작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begin ing가 되면, begin 다음에 동명사가 오게 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액션 1, 액션 2, 액션 3. 자, 동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연속되는 동작들 속에서 그 앞부분에 있는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시면 He began making introductions. 그는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인데 자, 이게 여러 명이 있는 장소에서 무대에 올라가서 소개를 한 게 아니고 뭔가 스탠드 파티할 때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람들과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A 사람한테 저 누굽니다라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B 사람한테 누굽니다라고 소개하고 또 A 그룹, B 그룹당 이렇게 소개하면서 돌아다니는 과정 속에서 시작했다. 이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전체 프로세스 속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액션 속에서 개별적인 어떤 연속되는 액션 속에서 시작되는 파트다. 이런 의미에서의 begin 다음에 ing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속되는 행동이 계속해서 시작되는 느낌.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는 느낌이죠. 그런 의미에서 begin 다음에 understanding 같은 이런 지각동사, 머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작용 이런 동사들하고는 뭔가가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begin understanding이 딱 들었을 때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이해하기 시작했다. 너무 자연스럽죠. 그런데 영어적으로는 굉장히 어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egin 다음에 뭔가 머리로 이해하고 뭔가 시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다던가 혹은 뭔가를 알게 되는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는 begin 다음에 ing가 너무너무 어색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면 He began understanding how it works 이래가지고 뒤에 understanding이 와서 너무 자연스럽죠. 이해하기 시작했대요. 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begin 다음에는 지각동사의 ing가 안 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해하는 것은 딱 이해하고 끝나는 거지 이해하는 게 반복되지 않는다고 영어식으로 생각한다고 앞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he began to understand how it works 이렇게 이야기해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begin하고 start가 보기는 한국 뜻으로 동의어 같지만 약간의 미묘한 뜻 차이가 있고요. 또 begin하고 start 다음에 우리는 영어 문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그냥 다 와도 오케이 이런 동사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다분히 그냥 내신 문법 문제 혹은 뭔가 토익 같은 영어 시험을 위한 영어지 실제로 start와 begin 다음에 to do와 doing이 왔을 때는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시고 영어 생활을 하고 영어 지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쿤 잉글리시의 테일러였습니다. Peace.